색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미술 관련 수업을 들으셨거나 어렸을 때 심리 테스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간색을 먼저 예로 들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빨간색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만약 길을 걷다 빨간색을 봤다면 신호등의 정지 표시이거나 위험한 걸 나타내는 표지판일 겁니다. 만약 바닥에 빨간색 흔적이 남겨져 있다면 피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긴 위험한 곳인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잘 익은 사과나 라면은 빨간색이지요. 이걸 떠올리고 배가 고파질 수도 있겠고요. 빨간색 장미나 하트 표시를 생각하고 정열과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 초록색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초록색은 식물의 색깔이기도 하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독극물의 색깔도 초록색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색깔에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각 정보로 세상을 판단할 때 아주 옛날부터 색이 좋은 정보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색이 가득한 곳을 보면 숲이나 초원이구나, 맑은 공기와 다양한 동물들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할 수 있지요. 저 멀리 빨간색 과일 같은 게 보이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검붉은 액체가 묻어있는 걸 발견한다면 어떠한 싸움이 났을 거라 판단하고, 맹수 같은 나에게 적대적인 어떤 것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조심하기도 하겠지요. 사람이 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고착화된 건 이처럼 아주 오래전 생존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얻은 색의 정보에 의미를 더하게 되었고, 색 자체가 우리들이 즐겨 사용하게 된 언어가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색을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비상벨이 울리면 빨간 조명이 돌아가는 걸 TV 등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굳이 빨간 조명일까요? 빨간색은 주파수가 높아 멀리서도 보인다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빨간색을 위험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을 보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살펴보죠. 이제 슬슬 봄이 되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이 올 시즌이죠? 이 예보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색깔을 활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면 파랑, 보통이면 초록, 주의면 노랑, 경고면 빨강 이런 식이죠. 신호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색상이 사용되고 있고요. 파랑이나 초록은 자연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색깔이죠. 그래서 보통 신뢰나 안정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요. 반대로 빨강은 경고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듯 색을 활용한 소통은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색채 심리라는 분야가 있고, 마케팅 쪽에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로 색에 대한 정의와 활용을 하고 있지요. 당연하게도 미술, 영상계에서도 색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색에 대한 설명은 신경미학적인 설명이에요. 신경미학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뇌가 어떤 걸 아름답게 느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능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죠. 근데 신경미학은 비판적 관점이 많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히 검증이 되지 않아서이지요. 교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죽어! 농담이고요. 사실 그 긴 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신경미학을 확대 해석하면 방법론적으로 쓸모가 많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의 기초에서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영상에서도 색깔을 활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작품은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에는 다양한 감정이 등장인물로서 나옵니다. 1편에서는 기쁨, 슬픔, 까칠, 버럭, 소심이가 나오죠. 각 감정은 감정의 특색에 맞는 색깔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된 색깔은 색의 보편적인 느낌에 기반하여 정해졌어요. 버럭이는 불과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까칠이는 독 혹은 라일리가 싫어하는 브로콜리를 상징하는 초록색이지요. 싫어하는 것에 색깔이어야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소심이는 예술적 그리고 섬세함과 병약함을 상징하는 연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기쁨이는 밝은 햇살과 같은 낙천적인 노란색, 그리고 슬픔이는 우울함과 안정을 상징하는 색깔인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쁨이가 파란색, 슬픔이가 노란색이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밝은 성격의 기쁨이가 노란색, 어두운 성격의 슬픔이가 파란색이기에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노란색과 파란색은 보색관계, 즉 서로 정반대의 색상이라는 점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은 노란색인 기쁨이와 파란색인 슬픔이가 서로 대립하는 내용이죠. 더불어 다른 감정들은 한 가지 색이 대부분의 디자인을 차지하는데요. 기쁨이만 머리카락과 눈이 파란색으로 노랑과 파랑 두 가지 색깔을 씁니다. 이는 영화의 주제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기쁨이와 슬픔이가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것을 기쁨이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원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럼 실사 영화도 한번 보자고요.
영화화에서는 주인공 테오도르의 쓸쓸함을 조명하면서 시작됩니다. 초반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칙칙한 컬러감을 사용하고 파랑에 가까운 빛으로 색 보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던 과거의 회상이나 중후반부의 사만다와 데이트 장면에는 영화의 전반적인 색감이 따스한 노란빛을 띠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림자가 거의 없는 밝은 조명을 띠게 되죠.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다시 어둡고 칙칙한 색으로 바뀝니다. 주인공의 감정 상태를 색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색의 의미 부여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색이 문화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주식 그래프죠. 한국 등 동양에서는 파란색이 떨어지는 거고 빨간색이 올라가는 거죠. 동양권에서는 빨간색이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미장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이에요. 경고를 상징하는 의미로 빨간색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신뢰의 상징으로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 등에서 조명으로 파란색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죠. 서양인이 파란색 조명이 더 잘 받고 동양인은 파란 조명이 잘 안 받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색이 가지고 있는 관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오늘은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고찰해 보았어요. 모든 색에 일일이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도 색을 활용해서 연출을 만들어 보거나 그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깊이가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해석할 때에도 깊이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엔 또 다른 이상한 걸로 약팔로 돌아올게요.